안녕하세요, 오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22번째,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모시고 싶었던 이 두 분을 이 자리에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신모풀을 발현하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 이 두 분을 모시는데 참 오래 걸리기도 했네요. 한번 먼저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크레짱님 부부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크레를 브리딩하고 있는 제로 아빠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엄마 어미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레짱님께서 언제 어떻게 파충류 크레를 접하시게 됐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조카가 크레 한 마리 데리고 와서 큰아빠 뭐 도마뱀 데리고 왔다고 자랑을 해서 네. 신랑이랑 나랑 둘이 보러 구경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럼 그때가 몇 년 전인가요? 한 5년 돼가는 것 같아. 키우신 지 5년 네. 넘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와. 그러면은 그때 맨 처음에 그냥 마냥 귀엽고 이뻐서 데려오시게 된 거예요. 원래 또 동물을 좋아했었고 원래도 네. 그럼 그 전에 관련된 뭐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동물 관련 사업을요? 애견 사업을 네. 좀 했었고 예. 한참 비쌀 때 그때 투자를 많이 했죠. 갑자기 부흥이 무너지면서 손해를 많이 봤죠. 한동안은 강아지는 항시 키워 있었고 여지껏까지 다 키우다가 한 마리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찰나에 또 조카 녀석이 또 큰아빠 이거 한번 키워봐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이상한 조그마한 새끼손가락만한 걸 한 마리 들고 와서 예. 손가락에 딱 올리는데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쵸,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얘 뭐야 하고 깜짝 놀랐는데 나 처음에는 못 만졌어. 근데 생각 외로 괜찮아. 한번 해보자. 아. 그래서 조카한테 얘기를 해서 처음에 파충 샵을 갔어요. 샵을 가서 일산에 있는 변종수 사장님한테 크레박스님, 네.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마리를 봤다가 보니까 네. 이거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자꾸 불어나는 거야. 그 당시에 변 사장님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그냥 20마리만 하세요. 취미 삼아서 하시고 절대 이거에 대해서는 목매지 마시라 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개체를 한 20마리 갖은 것 같아요. 여기 주위에서 막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집사람도 아무것도 몰랐고 얘들 파충류 만지지도 못했고 지금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지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내 눈이 이쁘다 그런 내가 인정을 하니까 다른 분 내가 이쁘면 다른 분도 한번 이쁘다는 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려다 보니까는 처음에 20마리 가지고 시작했던 게 3년 되니까 한 400마리가 되더라고요. 브리딩을 하셨어요? 또 브리딩을 직접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노하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저희들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브리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변 사장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죠. 처음에는 집사람도 이제 100마리, 200마리까지는 일을 다니면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200마리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은 하는 일을 중단하고 여기 홀로 들어온 거죠. 첫 베이비가 나왔을 때는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네. 맞아요. 가슴이 순간적으로 확 막혔어. 첫 베이비 보셨을 때. 네. 너무 아주 신통방통. 지금도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네. 제가 정말로 아직도 좀 감명을 많이 받고 네. 저도 이제 진짜 귀감이 되는 모습들이 크레짱님한테 이제 찾아가게 되면 개체들을 정말 아끼세요. 진짜 애지중지 아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따가 붙여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새끼들이 태어날 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키운 파충류이자 마지막이 크레스테드 게코네요. 네. 다른 종들도 키워보셨나요? 다른 종류는 아예 안 해보고 안 켰어. 지금 납테일을 2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진짜 찬밥 같아. 왜냐면 우리가 전문적 크레스트 개코만 하다 보니까 얘들이 크레스트 개코는 항시 우리가 주사 피딩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납테일 같은 경우는 줄 게 없어요. 귀뚜라미 뭐 이틀 한 번씩 또 줘버리면 지가 다 먹어버리니까. 알아서 사냥. 사냥하고. 이틀에 한 번씩 주고 물도 줘야 되고 물도 한 번씩 뿌려줘야 되고 그러지. 근데 그거보다 나 크레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도 맞아. 너무 새끼가 나오게 되면 속에서 이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신기하고 애들 나오는 자체가 알을 낳아서 그 알을 갖다가 70일이나 80일 동안 놔두면은 지가 저절로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샵을 전에는 이제 400마리 했다가 너무 부피가 커지니까 공장에서 했었어요. 공장 2층에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2층을 갖다 꾸며가지고 번식을 했어요. 아, 그럼 강아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셨던 거네요. 네네. 아, 공장도 하고 경기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죠. 불과 한 1, 2년 정도 됐죠. 공장에서 하다가 오후에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2층에도 한 7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400마리 넘어가니까 포화 상태가 되더라고요. 놔둘 데가 없는 거야. 예. 아예 좋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시흥에 거기다가, 있는 데. 시흥에 그 자리에다가 했죠. 근데 그거를 갖다 다 저희 집사람 혼자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모르겠는데 집사람이 그런 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애들도 튼튼하고 한 마리 죽는 애들이 없었으니까 지금 간혹 가다가 아래에서 자체 잘못된 애들은 어쩔 수가 아, 없고 그거는 네. 생각 외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욕심 같으면 막 불리고 싶어. 아니. 역시 우리가 너무 개체 불리면 그것도 동물학대야 일종의.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얘를 갖두고 돈으로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돈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 네네. 근데 얘네들은 개체가 너무 저거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은 너무 사람 욕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얘들 크는 것 자체도 알 내서 나오는 거나 봤을 때는 너무 기쁜데 또 내가 또 얘들을 분양하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분양 안 하시잖아요, 잘. 지금 분양을 아예 안 하고 있죠. 안 하신 지 분양 안 오래됐잖아요. 한다고 그러죠. 진짜 저도 크레짱님을 찾아뵀을 때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분양하시지? 분양도 사실 응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일일이 다 응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쁘면은 보여주지도 않고 다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 대단하시다. 그 사랑이 진짜 크시다라는 걸 뭐 누누이 느껴와갖고 저한테는 진짜 많이 귀감되셨습니다. 저는 정말 첫사랑처럼 빠졌던 순간도 있고 첫사랑처럼 잊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크레를 키우면서 절충해 가면서 그 마음을 잘 이제 오래된 부부처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때로는 미울 때도 있었고 저는 크레가 크레 때문에 속상한 일도 생기고 사람들과 안 좋은 일도 엮이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 잃을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아, 근데 맞아요. 이게 탓할 데가 없으니까 크레 탓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 어쩔 때는 혼자서 밥 주다 보면 내가 절간에 더 닦고 왔나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정말로 아침 새벽부터 밤 잠드시기 전까지 관리를 계속 하세요. 한 마리 한 마리랑 대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진짜 아직도 그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네. 저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못 길러낼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로 되게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맨 처음에 이 신모프 파이드가 언제 태어난 건가요? 23년도 6월에 나와서 처음에는 노물로 나왔었거든요. 2, 3일 지나고 3, 4일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이제 물 뿌리다가 무심결에 보고 예.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이리 하얘졌지?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얘가 파이드라는 걸 몰랐었고 그쵸. 그래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 하루하루 커가면서 변하니까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진은 있으시죠? 네, 네. 사진을 처음에 어떤 노물처럼 나왔었어요. 그냥 일반 네. 평범한 아이처럼 평범한 아이처럼 노멀처럼 나왔는데 네. 얘가 새빨간 게 이상한 거야. 처음에 새빨갰었어요. 빨개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얘가 왜 이렇게 나왔지?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발부터 해서 쫙 그냥 하얗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발가락부터 이렇게 서 장갑 고아텍 낀 하얘지. 것처럼 올라오기 시작. 급격히 변화가 네, 네, 이렇게 그렇게 올라 변화가 타고 올라. 딱 일주일만 되니까 거의 일주일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아, 화이트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하얘지면서 뭐 등도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황금색으로 이제 변하는. 맨 처음에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웬 똥강아지인가 했어요. 아, 진짜 위에 딱 봤을 때 늘상 봐왔던 크레가 아니고 좀 뭐지? 약간 틀리다라고는 생각을 생각을 했지만 했는데. 그때는 우리도 지식이 얇으니까 뭐 파이드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쵸.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기를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려주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 뭐 어떤 분들은 뭐 하이퍼다, 어, 어떤 분은 핑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너무 힘든 게 많았었죠. 그냥 온 얘만 키워서 근데 그 당시 봤을 때는 뭐 2개월, 3개월, 4개월 과정을 보니까 변하는 게 팍팍 보이는 거예요. 그쵸. 좀 드라마틱하게 네. 변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변하는 게 맞아요. 너무 신기하고 나도 모르게
이거를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도 알아봤는데 한 분이 알려주긴 했었지. 파이드라고. 파이드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슈퍼 파이드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도 뭐 그냥 한동안 이제 그 왕래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래가 안 끊어졌죠. 진짜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파이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마운 거죠. 저한테 2023년 끝날 때쯤에 10월달 정도? 아마 9월달? 가을쯤 가을쯤 됐을 거예요. 예, 가을 끝무렵 네네네네. 때 연락을 주셨는데 네. 어떤 생각으로 연락?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냥 어느 분이 우리한테 파이드다, 뭐 슈퍼 파이드라 이렇게 얘기는 해줬지만 예. 이게 뭔가 좀 뭐 더 알아보고 싶고 예, 더 그쵸. 알고 싶고 예. 도대체 얘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신랑이 유튜브를 보다가 오인트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 사람이 참 진실해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끌린다. 뭐, 응? 그 진짜 그러셨어요? 네. 네. 내가 처음에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좀 네. 보는데 감사합니다. 보는 크레를 보는 눈, 시각적으로 눈이라든가 아니면 얘 모프에 대한 그게 엄청 높더라고. 다른 분들보다 디테일하게 다 모든 걸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이러니까 예, 그쵸. 누구한테 물어봤잖아. 그저 크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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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네네. 전화번호 물어봤지. 물어봤지. 그때 아. 알려주셨지.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래서 바로 전화를 연락을 했는데 예. 또 그때 또 오이드님이 바로 그냥 전화를 바로 전화를 받아가. 받지 못하고 운전 중이라 못 받았다. 맞아요. 그러다가 보고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이런 애가 있는데 바로 연락을 해주시고 하니까 그게 네. 또 참 믿음이 가더라고요. 믿음이 갔었어요. 이게 이렇게 인연이 된다는 예. 게 신기한 게 예. 제가 본래는 좀 답변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카톡에 오시면 모르는 분들은 제가 사실 아시는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고 네. 모르는 분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사실 며칠 후에 연락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날은 또 이렇게 인연 될 줄 예. 알고 또 이런다 보니까 그냥 네, 운전하고 있어요. 끝났다고. 네, 맞아요. 예, 운전 운전도 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때가 아기가 되게 어렸을 때라 깐난쟁이. 예, 되게 안 그래도 되게 조심히 운전하는 상황에서 예, 예, 지금 통화하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아갖고 주차를 어디 운전을 다 하고 나서 그때 전화를 예. 드렸었죠. 저는 이제 2022년에 파이드를 접하고 있었거든요. 파이드를 7마리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든 모아갖고 걔네에 대해서 혼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엄청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러던 와중에 사실 크레짱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 그냥 그런 분들이 한국에 몇 분 계신다 정도 들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데리고 있는 파이드랑은 달라 보였어요 좀. 그래서 연관성은 있으나 나는 내 것도 아직 파헤치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 건 그냥 관심 정도만 갖고 있자 하는 찰나에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엄청 저도 오죽했겠습니까? 엄청 궁금했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를 여기시고 계시고 어떻게 탄생한 거고 뭐 어떤 모습일까? 뭐 쉽게 말하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진짜 여기지 뭐.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진 축복 같다고 저는 좀 느껴지고 옛날 어른들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맞아요. 속담이 있듯이 무상무역으로 뭐 열심히 애들 케어하다 보니까 뭐 그런 애들이 찾아오지 않았나. 의도해서 만들어내거나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사실 누구나 되게 쉽게 맞아요. 아이들을 탄생시킬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제가 경험했던 두 분의 모습은 한 마리 한 마리 꼭 파이드가 아니더라도 관찰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변화도 다 기억을 하시고 그걸 관찰하시더라고요. 파이드가 아닌 아이들도 그렇게 계속 브리딩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찰력이니까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알아보셨구나라는 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애들이 만나는 것도 과정인데 진짜로 얘는 크레를 만약에 10년, 20년 했던 분들도 보면 이런 애들 만들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브리딩을 잘하고 저거 해도 그걸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얘네들은 하나의 복이다. 복덩어리가 떨어진 거고 재수 좋게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고생했어. 열심히 크레를 진짜로. 키워라. 몇 년 동안에 이제 만 5년 돼가지. 6년 데려가는 거지. 음. 집사람도 온리 얘들만 보고 시작했던 거고 지금도 간혹 가다가 애들 좀 나가게 되면 울어요. 에이 그런 걸 뭐. 뒤에서 오면 그래고 얘기를 할 정도야? 진짜 얘기하시잖아요. 얘기해요. 막 그러니까 네. 아니 뒤에서 오면 꼭 애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말고 보통 몇 안 마리? 씹어가지고
하루에 밥 주는 애들이 거의 한 150에서 200마리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0마리, 최소 600마리 70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5, 그래서 600 700마리. 다 핸드 피딩 하시는 거죠? 네, 다 일일이 하는데 자율 말고. 자율은 절대 용납 안 돼. 저 그러니까 베이비는 이틀에 한 번, 네. 큰애들은 이제 4일에 한 번. 큰애들 4일에 한 번씩 주는데 이 중간에 베이비도 이틀에 한 번씩 끼워서 같이 주는 거죠. 진짜 잘 길러내시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빨리 커요. 그래서 저는 무슨 신비의 마법가루라도 있는 마냥 지켜봤는데 아이들이 성장이 정말 좋고 애들이 발육 상태가 너무 좋아갖고 진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다 기억하면서 피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비법이 뭐냐고. 근데 똑같은 그 꾸준함이 비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패턴을. 베이비가 처음 나오면 이게 뭐 3, 4일 후부터 밥을 준다? 그거는 아니에요. 늦어도 이틀 후에는 밥을 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어느 정도 며칠, 일주일 후, 뭐 10일 후부터 밥을 잘 먹지. 3, 4일이 넘어가서 밥을 준다? 그러면 밥을 깨작거려. 처음에는 몰랐어요. 집사람이 그걸 늦어도 얘기해서 이틀 후에는 한 번을 주든 두 번을 주든 줘야지. 그 다음부터 밥을 이렇게 엄팍스럽게 받아 먹어요. 애 귀찮아 시간 없어 하고 뭐 3, 4일 후에 밥을 줬다. 그러면 걔는 반드시 밥을 깨작거리게. 이것도 비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네요. 처음 그리고 들었습니다. 예. 나는 베이비들을 최소 2개월 반까지는 이틀에 한 번씩 줘요. 밥을. 충식하시나요? 아니면 슈퍼푸드? 그리고 20일 넘어가면 귀뚜라미를 주는데 네. 그래도 2개월 반까지는 이틀에 한 번씩 푸드를 하고 귀뚜라미를 이제 줘가면서 자연스럽게 받아 먹으면 2개월 반 지나서 4일에 한 번으로 넘어가요. 그 와중에도 또 안 먹는 애들이 있어. 그쵸. 귀뚜라미. 네. 그럼 먹을 때까지는 또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 그러고 귀뚜라미 자연스럽게 받아 먹으면 이제 4일에 한 번으로 또 이제 넘기는 거죠.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 뚜껑에다 표시를 해놔요. 귀뚜라미 먹으면 동그라미. 먹다 안 먹다 하면 세모. 제로라는 아이 이제 탄생을 했고 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났잖아요. 예. 근데 변화가 제가 봐도 이제 제가 참고 사진으로 올리겠지만 새끼 때랑 성체가 됐을 때랑 다른 개코인 마냥 변화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네. 왔잖아요. 지금은 색소 세포가 없고 크라운과 도살의 은하수 별빛 마냥 이렇게 흩뿌려지게 돼 있는 형태만 딱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아이가 다 이렇게 자라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또 다르죠. 네, 다 달라. 이만큼 형질 변화가 많은 아이와 좀 적은 아이 이렇게 또 나눠지죠. 네. 또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얗게 벗었던 애들이 천연의 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카푸는 블랙. 근데 노멀에서도 블랙이 나와요. 근데 엄마는 블랙이 아닌 일반 크림에 좀 가까운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보면은 걔들도 블랙이 나오고 진짜 하얀 거는 하얗게. 그러니까 새끼 때 다 전부 하얗게 나오는데 크는 과정에 따라 얘가 도살도 황금색으로 변해내 있고 어떤 애는 블랙으로 변해내 있고 노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노멀이에요. 완전히 발가락도 그냥 평범하고, 저거 예. 평범하고 근데 조금 키우다 보면은 벗겨지는 게 보여요. 턱부터 해서 그러니까 배 밑에 다 까지. 모체마다 다 틀리지. 틀려. 그쵸. 어떤 모체와 똑같지는 않아요. 메이팅 하느냐에 네. 따라 그 베이비들이 저도 지금 계속 다 봐오고 사진 찍어오고 자료를 아카이빙 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 즉 진짜 많은 형태와 변화 가지의 수를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노멀부터 뭐 지금 뭐 현재 다양하게 지금 다양하게 다 엄청 나오고요. 다양하게 나왔죠. 네. 푸라고 불리는 거의 모든 아이들과 메이팅을 다 네. 끝난 상태고 새끼들도 태어난 상태고 네. 이미 그 중에 어느 정도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이 변화를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매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에 정말 특이한 애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뭐 하얀 애도 있고 네. 시꺼먼 아이도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라운이나 목 뒤에 크라운 올린 거 그거는 똑같아요. 전 개체들이 다 똑같은데 다만 등의 문양들이 어떤 거는 일반 노멀인데도 카푸 같은 형질이 있는 애들이 있고 네. 어떤 애들은 세부 같은 형질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심하니까 옆구리가 꽉 차가지고 금색으로 변하는 애들. 근데 새끼 때는 나올 때는 전부 다 하얗게 다 벗어 나오는데 커가면서 변화가 심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 자체가 빨갛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네. 노물로 나왔다가 하이드로 바뀌는 커가면서 바뀌고 네.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서서히 조금씩 이제 덮개 올라가는 거. 태어나면서 하얀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걔들은 그냥 그대로 자라요.
도살이 금색으로 황금색으로 바뀌어. 변하면서 싹 바뀌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 아까 제로라고 말씀하셨던 그 알파 메일 그 첫 수컷 개체 네. 그 개체처럼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죠. 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들 중에 하나가 기본 형태는 불안정 우성이다. 네. 왜냐하면은 아이들 중에 노멀도 태어나고 네. 파이드를 달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확률적으로 좀 나뉘고 네. 있고 그리고 슈퍼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개체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 바뀌는 게 자꾸 나오니까. 네, 다 다른 애들이 다른 애 나오고, 네. 야, 얘 개체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애인데도 눈 빨간 애. 눈도 변하고. 막. 지금 말씀하신 엄청 중요한 예. 눈 빨간 애들도 네. 눈동자. 검은 눈동자가 빨간 네, 아이, 빨간. 흰 동자가 빨간 네. 아이. 여기서 제가 지금 꾹꾹 참으면서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아직까지 가설이지만 이거를 이제 또 키워보고 성체가 되고 걔네가 이제 베이비들을 또 보면서 이게 다 증명이 되겠지만 크레 역사상 처음으로 루티노라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흰 동자가 빨간색이고 지금 몸이 다 황색빛 색소로 뒤덮여서 어떤 아이들은 그 황색빛이 더 바래져서 하얀빛, 투명빛으로 변해가는 이런 슈퍼폼 아이들도 지금 태어나고 있고 루시스틱들도 태어났죠. 네. 루시스틱들도 태어났는데 치사유전으로 얘네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며칠 네. 못 견디고 다 죽게 되고 15일에 최고 시간이 15일. 15일로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쵸. 정말 애지중지를 살려보려고 하셨었는데 무진장 노력했는데. 네,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때. 맞아 진짜 예뻤어요. 응. 모프 시리즈에도 나올 예정이고 진짜 더 자세히 보시려면 사실 이번 주말에 있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 얘네를 선보일 예정이잖아요. 맞죠? 선물 예정입니다. 큰맘 먹으셨죠. 원래 안 나가신다고 안 못 데리고 나가려고. 간다고 막 데리고 가는데 계속 근데 저희들도 그랬는데. 이거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호평도 한번 받고 싶었고 얘들이 과연 나왔을 때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한번 보고 싶었고 이제 주위에서 뭐 얘들 아직도 하이퍼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하이퍼에서 나온 거다, 뭐 핑키에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오인트님한테 많이 부탁했었죠 그때. 저도 덕분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상식 수준의 제가 해왔던 거에서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거든요. 이 궁금증이 왜 태어날까 얘네가 어떻게 해서 이게 발현이 되는 것일까 왜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계속 벗어나는 애들만 태어나는 것일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은 덕분에 공부가 엄청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걸 공부하면서 저도 다양한 유전 법칙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멘델의 유전 법칙은 그 많은 유전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물론 이제 되게 많은 종과 종속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관련된 유전 법칙이지만 많은 것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유전 법칙이긴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유전 법칙들이 파충류, 조류, 어류에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하니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뭐가 있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도 좀 말하기가 좀 굉장히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됩니다. 나는 그 눈 빨간 애를 이렇게 딱 봤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빠져든다라는 느낌. 예. 그렇죠. 그 눈빨간 아이도 직접 이제 박람회 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어설프게 눈이 빨간 게 아니라 진짜 눈이 빨개요. 그 그냥 눈이 빨간 게 아니라 몸의 맑으면서 패턴도 빨개. 빛이 나면서 그렇다고 얘네가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사냥도 호수, 제대로 호수 하고. 같은 느낌? 뭐 일단 걔도 그렇고 최고 큰 제가 저희 머리 깨는 상식을 깨버려. 얘가 나왔어요. 빠져버렸어. 근데 그게 뭐냐? 모든 여성 같은 경우는 아잔티 같은 경우 여성인데 우리 애가 아잔티 나와버렸네요. 비주얼이 메이팅을 두 했는데 클러치가 나왔어요. 4마리가 나왔는데 파이드 수컷 성체와 제로라고 하는 아이랑 비주얼 아잔틱과 메이팅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비주얼 아잔틱이 4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면 파이드 제로라는 아이가 햇을 갖고 있었겠네요.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조상 중에 진짜 대대로 1%의 확률로라도 헤테로를 갖고 있는 아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비주얼 아잔틱이랑 메이팅했을 때 두 클러치가 다 네, 4마리가 다 비주얼 아잔틱이 태어났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확률은
1%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66 캐시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 제로의 부모들은 아예 아잔틱이 없었잖아요. 네. 사실 그 윗대까지 그쵸, 갔을 때 없었죠. 없었죠. 근데 혹시 모를 그 1%라도 있는 가설도 존재를 하고 네. 헤테로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존재를 하고 제가 이제 모프 시리즈에서 파이들을 다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폴리제닉이라는 것과 에피스타시스라는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 법칙과 상이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어쩌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유전 법칙이 있는데 지금 파이드가 정말 많은 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랑 짝을 짓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 달라집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고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자 폼이 지금 어마무지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도 제가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 파이드 스컷과 비주얼 아잔틱 암컷이랑 메이팅을 했으니까 당연히 백캣, 네. 파이드 아잔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뭐 햇작업이라고 하죠. 그 햇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햇작업을 하기 위해서 메이팅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아이가 두 아이가 다 비주얼 아잔틱이 태어났어요. 근데 두 마리 다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까지는 형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있습니다. 파이드까지 지금 갖고 태어나서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는 태어나서 네. 며칠 사이에 그쵸 며칠 네. 못 견디고 연약하게 한 마리가 태어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지금 엄청 건강하게 잘 네, 살아있고 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극악의 확률로 진짜 운으로 얘가 태어났다라고 여겼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클레커치까지는 진짜 봅시다. 왜냐면 이게 아무리 다인자 유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저도 사실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직접 바로 다음 날인가 제가 네. 그날인가 네. 그냥 왔죠. 막 그날 당일 예, 다- 그 다 약속 다 취소하고 캔슬하고 그냥 또 시흥으로 가서 봤는데 진짜인 거예요. 아잔틱 암컷이 없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그 한 마리 있는 네. 아잔틱이랑 붙이셨던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아잔틱 수컷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믿기지 않았는데 그런 아이가 태어났고 두 번째 클러치 때 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비주얼 아잔틱 파이드로 네, 예상되는 두 두 마리가 또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 너무 이뻐요. 그쵸 너무 이쁘죠. 너무 신비롭고 이해도 잘 안 가는데 이 아이들을 수원 컨벤션 센터 그래서 관상업 파충류 박람회 때 데려오면 데려올 거예요. 네, 그거 안 보여드릴- 그러면 오인선님한테 혼나요. 꼭 데려오셔야 된다. 왜냐면 보여드려야 되고 믿지 않으실 거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멘델 유전 법칙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 말고도 빨간 눈, 빨간 눈동자, 빨간 흰동자, 뭐 루티나, 슈퍼폼, 릴리 파이드, 그냥 파이드 다양한 아이들을 얘기 드리는 것도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굉장한 아이들인데 마지막으로 아잔틱이랑 붙였을 때 비주얼 아잔틱 파이드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에피스타시스랑 폴리제닉이랑 또 더 나아가서 반성 유전자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성유전자가 포함된 아이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저도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하나하나 매일 양파 껍질 벗기듯이 오인태님이 고생이 너무 많으셨죠. 다 같이 고생 많이 했죠. 우리야 뭐 맨날 하는 거. 저희가 지금 한 2년 동안 네. 같이 2년 동안 진짜 매주 보면서, 매주 보면서 매일 사진 찍으면서 네. 밤 늦은 시간에 맞죠. 그렇게 오셔가지고 보면 진짜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인선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아닙니다. 저만 고생한 건 아닙니다. 고맙고. 진짜 고맙고 네. 제가 뭐 이거는 저희들은 어찌 보면 지식이 짧은 우리가 덕본 거죠. 네, 저도 천운으로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음에 네. 너무 감사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가 더 감사하죠. 아시듯이 저도 뭐 장사도 해야 되고 뭐 비즈니스 같은 것도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냥 얘네가 좋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얘네가 뭘까? 어디서 왔을까? 뭘 먹고 살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도 뭐 감개무량한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던 파이드 프로젝트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만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아, 평상시에도 저는 진짜 그, 오이트님이 그래도 우리가 오인트님 덕분에 조금은 알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아직까지는 복잡한 설명으로밖에 네. 못하니까. 솔직히 오이트님만 있으면 이걸 아마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다. 솔직하게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닌데. 그날 새벽에 오셔서 상시 보면은 그쵸. 혼자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오인트님을 아마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많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는데 어떻게 보면 오인트님 만나면서 모든 게 저한테도 많이 편해진 것 같고 너무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이 모프 파이드란 모프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만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오인님하고 만나려고 그게 딱 첫 화면을 딱 봤는데 이분이다라는 게 저한테 왔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길 참 잘했네요. 네. 그래서 어떨까 그래도 진짜 괜찮아.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저도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인데 오인트님이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할 도리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연구 자료에서 필요하신 만큼 네.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적으로는 좀 보답을 못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다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 4월 12, 13일 날 열리는 이 쇼에서 많은 것들을 발표도 하고 그 논문이라고 하긴 좀 너무 짧고 어떤 레포트를 이제 발표하는데 그 발표 이제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은 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알아낸 거의 확실시한 자료들을 모아갖고 자료들이랑 함께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되고 와서 직접 보시면 아마 많이 놀랄 겁니다. 저도 사실 믿기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정말로 너무 많은 공부도 하게 됐고 알게 됐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매일같이 되게 신나는 상황으로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로 이 일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진짜 너무 즐겁게 이 프로젝트를 하는 중이고 이번 주말이 엄청 기대됩니다. 저는 지금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저도 사실 잠을 아직 못 자고 있어요. 거의 밤을 몇 시간 못 자면서 이 박람회를 준비하고 근데 오이트님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니까 맨날 그거 보고 또 보고 계속 하시다 볼 건데 저는 개체들만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아이, 그게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기대하지 마. 한 시간 기대했지만 그게 제일 좋지. 뭐 어쨌든 뭐 2시간 자고 있나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나도 며칠 사이에 일주일 불과 나간다고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잠이 그렇게 편하게 못 자는 것 같아요. 자다 깨고 그리고 또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애들한테. 그쵸.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신경이 진짜 쓰일 수밖에 없고 저도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도 있었지만 부담감도 가끔씩 벅차게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오지 않았으면 저도 포기했을 것 같고 혼자였으면은 이렇게 그냥 으쌰으쌰해서 같이 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희들은 아니 저희가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같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작업 이제 여기까지는 다 맞춰놓은 상태다 보니까 네, 그 차후의 프로젝트는 아마 오인트님이 아마 거의 잡아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잡아주시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오인트님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십시오. 네, 많이 봐주십시오. 크레짱님도 많이 봐주시고, 또 지금 앞으로 해가시는 프로젝트를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콤보 모프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 연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잔틱 암컷이랑 비주얼 아잔틱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백캣 아잔틱들과의 결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아마 조만간에 아마 네. 기쁜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을 계속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또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면 참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항시 저희도보다 오이든이 먼저 빠르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크레짱님 시흥에 가까이 계신다면 시흥에 찾아뵈서 연락을 미리 드리고 찾아뵐 수 있을 테니까 먼저는 이제 박람회 때 찾아주셔서 많이 이제 구경하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저희 쇼케이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우리는 뭐 크레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오인트님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 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있는 힘껏 설명드리고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해외에도 다 알려질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진짜 찐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됐고 무거운 짐을 떠넘냐. 예, 무겁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일생일대 한번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하고 싶으신 말 이렇게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지금 계획은 아마 많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애들을 파이드라는 자체를 갖다가 첫 오픈하다 보니까 아마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오이트님이 아마 먼저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최후의 바람 열심히 삽시다. 지금 막 입문하시는 브리더분들이 많으신데 네. 크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하면서도 어떨 때 보면 강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개체를 갖다가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복덩이 아닌 복덩이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크레의 발전도 만약에 저희들이 파이드가 나왔지만은 더 얘 말고도 더 진짜 엄청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열심히 생명이다 보니까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필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고 이렇게 지금 조명 빵 터지고 막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지금 나한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시간을 촬영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박람회장에서 직접 또 얼굴 뵈면서 얘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처음 만날 때보다 더 떨리네요. 마지막으로 같이 카메라 보시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튜브의 오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